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세 조종 관련해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카카오가 지난주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지난 2분기 연결 매출은 이제 2조 49억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권가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한 8일 이후 나온 18개 레포트 중에 13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증권가들의 레포트를 보면 김범수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와는 별개로 카카오 자체의 사업성을 두고 캐스천 마크를 다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실적은 좋지만 증권가들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왜 내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증권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표를 활용해서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수정했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증권사들은 역대 최고 매출을 찍은 카카오의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는지 현재 사업군별로 어떤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말 그대로 미래 시점 주가가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예상을 하고 이제 증권사들이 제시를 하는 건데요. 시점으로만 보면 6개월 혹은 12개월, 그러니까 1년 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주식의 적정 가격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목표 주가가 거의 맞는 경우가 없고 현재 주가와 이제 목표 주가의 이 괴리감이 너무 이 차이가 너무 큰 탓에 목표 주가는 무의미하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의 추세들을 보면 현재 이 회사의 주가의 전망이 밝은지 어두운지 정도는 추정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지표인데요. 잠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주요 8개 증권사들의 최근 1년간 카카오 목표 주가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픽입니다. 가장 왼쪽은 작년 1분기, 오른쪽은 3분기인데요. 추세를 보면 2024년 1분기만 좀 제외하고는 꾸준히 우하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한 7, 8만 원대 유지했던 목표 주가들이 올해 한 3분기 4, 5만 원대로 주저앉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에 잠깐 뛰긴 했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우하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하향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목표 주가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증권사마다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증권사에서도 사업군마다 계산 방식이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볼 텐데 이번에 카카오 실적 발표 후에 가장 먼저 목표 주가를 낮춘 미래에셋의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은 이제 카카오 목표 주가를 설정할 때 PER이라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PER 물론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가 수익 비율을 의미하죠. 더 정확하게는 주가가 주당 순이익 EPS의 몇 배다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주가가 1만 원이고 EPS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면 1만 원에서 이제 1,000원을 나눈 10이 PER인 거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현 시점의 PER을 이제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한 EPS와 목표 타겟 PER을 통해서 구합니다. 미래 EPS와 목표 타겟 PER을 곱하면 이제 목표 주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레포트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의 리포트인데 그대로 빨간 밑줄 친 부분들을 읽어보면 콘텐츠 매출 하향에 따른 실적 조정, 실적 기준 연도 변경, 그다음에 타겟 멀티플 하향을 기준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타겟 P, 여기서 P는 PER입니다. 타겟 PER이 45배, 이게 68배에서 45배로 낮춘 거는 이게 성장성이 둔화되고 대외 불확실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목표 PER 45배에서 EPS 25년에 이 EPS를 곱하면 목표 주가 5만 원이 나온다는 건데요. 한번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2025년 예상 매출액을 보면 9조 한 3,4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 한 7,040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EP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11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EPS는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어쨌든 EPS 1,111원에서 아까 본 타겟 PER 45를 곱하면 정확하게는 49,995원이 나옵니다. 목표 주가가 5만 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보셨다시피 이 5만 원 가격을 구할 때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한 EPS와 타겟 PER을 곱해서 구했습니다. 결국에는 미래 EPS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많아질수록, 높아질수록, 그리고 PER 배수가 높을수록 목표 주가도 당연히 높게 나올 텐데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당기순이익을 이전 레포트보다 1,000억 원 가량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EPS도 하향 조정되면서 목표 주가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재료인 타겟 PER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68배에서 45배로 낮춰 잡았는데요. 타겟 PER이 정해지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일 업종 PER을 비교해서 산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네이버 같은 이제 동일 업종의 PER을 산출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동안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 산출된 PER 추이를 기반으로 타겟 PER을 정하는 건데요. 이번에 증권 레포트를 쓴 임희석 연구원한테 물어보니까 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구간별 PER을 활용해서 타겟 PER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과거 주가 흐름마다 구해지는 PER 배수가 있을 텐데 그 과거의 PER 추세를 기반으로 타겟 PER을 산출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과거의 카카오 주가가 10만 원일 때는 PER이 진짜 엄청 많이 높았을 거고 최근에는 주가가 이제 부진하면서 PER 역시 낮아질 건데 이 과거의 추세를 보면서 목표 타겟 PER을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PER이 68배에서 45배로 낮아진 것 역시 최근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한 것도 꽤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사업 부분별 가치와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활용해서 목표 주가를 정하기도 합니다. SOTP, Sum of the Parts라는 방식인데요. 카카오처럼 밑에 계열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을 때 가장 많이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 증권사에서 카카오 목표 주가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어 카카오라는 본체 사업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카카오톡과 뭐 다음 포털이 이제 본업이죠. 여기서 만약 1조 원의 사업 가치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지분 100%를 보유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의 가치 역시 1조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본체의 사업 가치 1조 원과 여기에 이 자회사의 1조 원의 가치를 더해서 2조 원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뭐 주식수를 나누면은 이제 카카오의 주가가 나오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진짜 엄청나게 드라이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설명이고 자회사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뭐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뭐 순자산으로 하거나 상장사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에서 뭐 주식수를 곱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뭐 계산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각 사업 부분별 사업 가치를 평가하고 여기에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조정한 뒤 합산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 자회사 할인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SOTP 방식으로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를 평가할 때는 할인율,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됩니다. 카카오는 지난 5월 기준 125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중에는 상장사도 있고 비상장사도 있고 엄청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상장사라고 하면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뭐 이런 데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 자회사가 중복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 중복 계산이 됐다고 보고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카카오게임즈 현재 시총이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카카오의 지분율 40%를 하면은 5,600억 정도가 이제 카카오 몫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약 30%의 할인율을 적용이 된다고 하면 5,600억 원에 30%, 1,700억 원으로 계산을 하고 카카오의 가치에 합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여러 계열사의 지분 가치도 다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할인율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목표 주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토대로 증권 리포트를 한번 보면요. 교보증권의 지난 9일 레포트인데요. 주요 자회사의 지분 가치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를 상향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더 설명을 하면은 카카오의 자회사가 진짜 지분 가치가 1조 원인데 여기서 이제 30% 할인율을 적용하면은 원래는 7천억 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할인율이 50%로 상향이 되면서 5천억 원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합산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할인율이 확대 적용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회사들의 성장률이 더뎌진 게 할인율에 확대된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보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이번에 할인율을 뭐 예전에는 한 30% 정도 했는데 40%로 확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레포트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카카오라는 본체의 영업가치, 아까 제가 사업 부분별 영업가치를 말씀드렸죠. 이게 1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분 가치가 나오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만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분율 곱하기 0.463을 해주고요. 여기서 할인율을 또 50%를 떼우면서 7,910억
원의 가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머지도 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뭐 다른 데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할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카카오의 목표 주가가 어떻게 하향 조정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PER 방식에서는 뭐 실적 하향 조정과 타겟 PER이 하향되면서 목표 주가가 내려갔고, SOTP 방식에서는 할인율이 이제 높아지면서 목표 주가가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조정되고 할인율 폭이 커졌다는 건 현재 카카오의 사업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가 어떤 사업군이 존재하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카카오는 크게 플랫폼과 컨텐츠 이렇게 사업 부분이 나뉩니다. 또 여기서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뭐 플랫폼에서는 뭐 톡비즈, 그 다음에 뭐 포털비즈, 뭐 카카오톡이나 다음이겠죠. 그 다음에 플랫폼 기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부분에서는 게임, 뮤직, 스토리,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과 PC 게임, 뮤직에는 이제 멜론과 SM 엔터테인먼트 실적이 반영이 되겠고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 있잖아요. 피코마 웹툰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있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제작, 뭐 매니지먼트 이런 사업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축약해서 나타낸 거고 굉장히 많은 사업 부분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실제로 IR 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 부문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플랫폼 콘텐츠, 아까 보셨던 톡비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사업 부문별 실적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많기도 하고 이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나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제 큰 그 줄기들만 좀 뽑아서 상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취재를 하면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에게 직접 이렇게 어떤 사업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게임과 스토리, 그러니까 웹툰 부분이었습니다. 게임과 웹툰 이 두 사업 부분을 이제 과거에 카카오가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뭐 투자도 과감하게 했던 곳인데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매출 성장력이 가파르게 좀 뛸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만큼 성장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출만 좀 발라서 한번 볼 텐데, 가장 먼저 게임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부분별 매출인데 2022년보다 2023년에 더 줄었고요. 매출이 줄었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만 나왔는데 여기서 단순히 곱하기 2를 하면은 1조 원도 안 나온다. 그럼 더 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정이 가능합니다. 1조 원이 간당간당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게임 부분의 매출 감소의 원인을 봤더니 게임 산업의 경우 얼마나 자주 신작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게임 신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자주유지가 되는데 신작 자체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또 지급 수수료와 고정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매출 원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매출 빼기 매출 원가이니까 영업이익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이제 카카오의 게임 부분인 카카오 게임즈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2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웹툰 사업 부분의 이제 매출 변화를 한번 보면요. 2022년에 9,210억 원에서 2023년에는 10억 원 정도에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올해 실적을 예상을 했을 때는 9천억 원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웹툰 자회사 피코마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대부분 증권가에서는 웹툰 산업 자체가 지금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피코마가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약 10% 정도의 매출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 사업군 중에서 게임과 웹툰 부분만 살펴봤지만 사실 다른 사업군에서도 지금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전에 그 아까 미래에셋 레포트를 보여드리면서 2025년의 예상 실적을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이게 실적을 하향 조정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매출이 뭐 예를 들어 성장성이 뭐 10%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7%, 5%로 이제 성장이 더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말은 즉슨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지금 성장률이 다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이제 광고 매출이 대부분인데 최근에 경기 둔화로 이제 광고 성장세가 꺾이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상반기 때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카카오에 이제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현재 둔화세가 조금은 이제 늦춰졌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제 현재 미래 사업으로 이제 AI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AI와 이제 연관성이 없는 사업은 하반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자회사 매각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회사 매각을 하겠다는 건 물론 AI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뜻으로도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AI 투자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카카오의 본 사업이 정체를 겪으면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 현금이 다소 빠듯하다 보니 매각을 통해 이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계속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이제 카카오가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선 이 AI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듯 보입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의 목표 주가가 왜 하향 조정이 됐는지, 그리고 카카오 사업 부분별 중에서도 웹툰과 이제 게임 부분에 이제 성장이 더뎌지고 있다,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가 얼마나 이제 빠르게 성과가 나오느냐가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이제 카카오의 미래의 성장을 담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